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매우 무더웠네요. 초복이라서 그런가요? 삼계탕들은 다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오늘만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못 드신 분들은 뭐 내일이든 주말이든 좀 좋은 음식으로 좀 몸보신 하셔서 여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몸보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좀 풍성해져야 될 텐데요. 주식시장은 안타깝게도 어제와 오늘 또다시 한 2200포인트 정도를 저항으로 좀 확인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다우지수가 0.85% 상승을 하면서 26,870포인트 기록을 했어요. 음봉을 보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갭 상승을 나왔고 봉의 길이가 크지 않은 음봉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의 추세는 나름대로 문제는 없다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지수도 갭 상승을 했죠. 음봉 마감했지만 그래도 5일선을 좀 회복을 마감했다는 점.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 양봉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좀 힘을 못 썼어요. 아침에 0.06% 상승에 그쳤습니다. 미국 시장은 약 1% 정도씩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0.06% 상승, 사실상 보합권에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좀 많이 올랐다. 0.84% 그렇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220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모습이 오늘 아침부터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저녁 때 투자 전략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중요한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반면에 6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8%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어요. 중국 소비 둔화 우려감이 나타났습니다. 6월 소매 판매가 하락을 하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 미중 간의 갈등도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겠다며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예상대로 0.5%로 동결을 해서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오늘 제일 큰 이슈는 상해 지수가 4.5% 급락을 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상당히 7월달 들어서 상당히 좋은 큰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횡보,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추세를 좀 깨버리는 하락이 중국 시장에서 나왔다. 이런 점들은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은 또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는 관망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 주말 동안에 또 다음 주 증시를 분석을 해서 그 방향성,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다음 주에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 주는 이제 2130포인트 정도에서 2200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130포인트대가 오질 않고 2140포인트가 지난주 금요일 저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주 초반부에 좀 살 기회를 안 줬다. 일단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윗방향으로는 2200포인트대 고점은 어느 정도 이제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 같은 걸 하지 않은 점은 좀 뭐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최근에 좀 뭐 반짝반짝거리는 종목들은 많아요. 오늘 현대제철이 5.3% 상승을 하면서 23,600원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제철이 오늘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부분 오늘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 21일 날 만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삼성 SDI 충남 천안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 21일에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남양 연구소를 방문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결국은 뭐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수소차,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의 공조, 공유 이런 협업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제철이 오늘 좀 상승을 했다.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제철에서 수소 생산 능력이 연간 한 3,500톤 정도 수준이고요.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인 넥소 17,000여 대가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금속 분리판의 경우에 지난해 수소 전기차로의 공급 규모가 약 7,000대 정도 달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장성, 현대차 그룹의 성장성을 현대제철에서도 같이 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향후에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철강주들이 그동안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주봉을 보더라도 하염없이 하락 추세였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하염없이 하락 추세. 뭐 시장 반등할 때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현대제철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못 가던 종목들 다시 가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이 이틀 그리고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 주 이후에 조정을 보인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권 영역으로 좀 넣어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신라 한번 보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반짝반짝 오늘도 2%대 상승을 하면서 21선 위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관들의 이틀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하루 오늘 이제 순매수 유입이 되었고요.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미국 시장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주들, 호텔, 여행사 그동안 정말 힘들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정말 이게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화가 된다면 당연히 여행을 많이 갈 것이고 다행히 비행기를 탈 것이고 당연히 면세점을 갈 것이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이제 특이한 게 언택트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NC소프트 아예 급락하면서 21선을 깨버렸죠. 87만 9천원대. 카카오도 4.5% 하락하면서 32만 2천원이에요. 오늘 11선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계속 뭐 유지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급락했다가 또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그동안 못 갔던 뭐 여행주라던가 항공주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점들을 투자의 아이디어로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일 금요일 좀 성공적으로 좀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